안녕하십니까, 대바파파입니다. 설료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설료는 틈틈이 준비했던 인카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 개요입니다. 설료는 끝나고 첫 번째 공모주지요. 7일과 8일에 이루어지고 공모 가격이 대폭 낮춰진 1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고 청약 한도는 7,000주인데 일반 회원이고요. 온라인 전용 회원은 3,500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코넥스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공모가보다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구주 매출,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의 탈출이 31%는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재무적 투자자 중에서 일부분이 엑시트하는 물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업의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보험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인카, 즉 인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즉 자동차 보험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보험 판매 수수료를 얻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시작했지만 요즘 자동차 보험들은 보험사마다 크게 다른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액을 많이 낮춘 다이렉트 인터넷으로 하는 고객이 직접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보셔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는데요. 성장은 2020년도까지는 쭉 하다가 2021년도를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낼 정도로 빠르지 않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아마 인카금융서비스가 2018년도부터 상장을 준비를 했는데 몇 번 정도 철회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 이 성장성이 요렇게 가장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2018년부터 상장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판매 경로를 보시면 보험 판매는 이 다이렉트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자동차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다이렉트 129라는 게 이제 그 사업 이제 투자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다이렉트 129 사이트를 들어가도 일반 회원들이 들어가서 이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인증번호나 4번을 눌리는, 그러니까 인카금융 서비스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없어 보이는 사이트만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직영체제와 사업가형 체제인데요. 직영체제는 본사에서 이제 지점장을 배치하고 이 지점장이 개인 또는 팀 관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본사 소속이 되겠죠. 사업가형은 사업부장이 조직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 운영하는데 이 사업부장만 이제 회사에 소속이 되고 나머지는 이 사업부장이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판관비나 이런 것들이 사업가형 체제가 훨씬 더 작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영체제와 사업가형 체제를 보면 연도별로 봤을 때 직영 비율이 축소가 되고 있고 사업가형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가형 비율이 상승하는 것이 바로 인카금융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매출액이 상승해야 되는데요. 이 매출액 자체가 3분기긴 하지만 그렇게 큰 상승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인카금융서비스의 단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카금융서비스도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설계사 수가 많다는 건데요. 이런 보험을 판매할 때는 설계사들이 대면으로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설계사 수가 굉장히 많을수록 판매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대형 GA 중에서도 설계사 수가 높기 때문에 매출액에 조금 더 클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가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직영 같은 경우에는 본사 부담이 크고요. 사업가형은 본사 부담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카금융 서비스가 기타 이 다른 회사들보다 바로 이 영업이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업가형이 훨씬 더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고요. 또한 GA라고 하면은 대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면은 그 주변 지역,
즉 예를 들면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수도권에서 많이 영업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이 사업가형은 수도권에서 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인카금융 서비스가 사업장을 뭐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내버리게 되면 이 지역의 확대가 조금 더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적 구속력 없이 전국 단위 분포가 가능하다라고 이 사업가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카금융 서비스의 장점으로서는 이 사업가형 위주로 여거 이익률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도 분포할 수 있다. 지역력 구속력이 다른 보험사들의 다른 GA에 비해서 조금 더 탄력적이다라고 장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이 인카금융 서비스의 공모가가 주당 평가 가액 대비 할인율이 52%나 됩니다. 그런데 요즘 주가가 좀 안 좋죠. 그래서 비교 기업으로 하나밖에 없는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이 기업의 3분기 누적 펄을 제가 계산을 해 보았더니 바로 11.5배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12배 정도니까 뭐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카금융 서비스가 18,000원으로 하게 되면은 5.91배로서 굉장히 줄어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이건 번외로 인카금융 서비스가 성장하려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험 상품의 가격이 인상이 되면 수수료율은 그대로라도 1,000원짜리 뭐 10% 받는 거랑 만원짜리 10% 받는 거랑 당연히 매출액이 다르겠죠. 그래서 보험 상품 가격이 인상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힘들다. 요즘 트렌드가 오히려 보장을 조금 줄이더라도 보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판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 수수료율도 증가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다이렉트 채널로도 많이 현재 홍보가 되고 있고 보험사도 직접적으로 GA를 운영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설계사 수가 증가하거나 1인당 판매 수가 증가되는데 요거는 개인 역량이 달려있기 때문에 뭐 회사에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설계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인카금융 서비스의 매출액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설계사 수가 증가해서 이 지역 공략이 잘 되면은 인카금융 서비스가 더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현직 GA 그 설계사 한 분하고 제 지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거 많이 안 물어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보면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적으로 확장, 다른 지역의 확장이 용이한가를 여쭤봤는데 지역마다 꽉 잡고 있는 GA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구, 경상 꽉 잡고 있는 GA가 있고 부산 쪽에 뭐 꽉 잡고 있는 GA가 있고 수도권은 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진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인카금융 서비스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전국적으로 확장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A의 매출 구조는 보험을 한 개 판매하면은 일정 부분에 이제 판매 수수료가 들어오고 이거를 일정 기간 유지를 하면 유지 수수료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신규 판매 수수료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수수료를 받으려면 신규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인구수도 줄어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 보험, 변액이나 아니면 연금 이런 것도 요즘에는 뭐 IRP나 아니면은 연금저축펀드 이런 걸로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비즈니스 자체가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업종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주로서 보이는 단점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물량도 건수도 2건밖에 안 됐고요. 지금 13대 1입니다. 이런 거 잘 안 보이는 거 아시죠? 100대 1도 작다고 하는데 그보다 작은 13대 1입니다. 그리고 밴드 하단과 상단을 보시면 2,300원 미만이 수량 기준으로 61.41%, 건수 기준으로는 86%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27,000원 이상의 요 신약 수량이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그런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기관들은 확실히 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주주 구성을 보셔도 아까 전에 구주 매출이 있었던 그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우리 사주 조합은 제외하겠지만 이렇게
거의 20% 가까운 매도 물량들이 이제 출격 대기 완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격을 1개월 건 게 있는데 과연 걸고 싶어서 걸었을까? 한 번은 어차피 못 팔기 때문에 걸어 놓고 이걸 팔면서 좀 가격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주 구성도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27.89%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보유 화격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매도 물량이 많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코넥스 시세가 공모가 24,000원 하단을 생각해서 그 부근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공모 가격이 팍 떨어진 거 보니 이런 식으로 16,950원으로 굉장히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도 완전 깨졌고요. 그래서 좋은 시세를 보여주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인카금융서비스의 장점은 많은 설계사 보유로 인한 높은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사업가형 사업 구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사기업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5.9 정도가 되는 밸류에이션이 유사기업 대비 좋았고요. 단점을 보시면 최악의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대면 시대에는 알맞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대면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확장이 힘들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모가 대비 하회하는 코넥스 시세도 굉장히 좋지 않고 기존 주주들의 높은 지분율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카금융 서비스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까지는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것들도 제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파파였습니다.